볼게요. 일단 지난 챔스 결승전 리벤지입니다. 그죠? 그때 결과는 레알이 1대0 승. 그죠? 자, 리버풀 최근에 머지사이드 더비, 그죠? 그리고 뉴캐슬 상대로 두 경기 이기면서, 뉴캐슬 때는 이제 퇴장도 나오다 보니까 두 번 다 2대0 승을 거뒀습니다. 맞죠? 자, 뭐 솔직하게 꼴랑 두 경기 이겼다고 폼 올라왔다 말 못합니다. 맞죠? 폼이 올라왔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중원에서 티아고도 결장이고요. 뭐 나머지는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, 자, 전방에 누네스하고 뭐 각포, 살라, 자, 이 세 명의 최근 폼이 어떻습니까? 최근 폼. 지금 셋 다 믿을 만한 카드는 아니죠. 맞죠? 곽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합류하고 나서, 그죠? 돈값도 못 해주고 있고,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올 시즌 자체에서, 그죠? 뭐 개폼인 거는 맞죠. 자, 근데 자, 각포 제외하고요. 일단 누네스 봅시다. 누네스. 이 작년 챔스 이제 리버풀하고 벤피카 8강 때, 그때 이제 누네스가 리버풀 상대로 두 골 박으면서 그때 이제 클럽이 완전 뿅 갔죠. 그래서 이제 올 시즌에 합류하게 된 거고, 누네스 같은 경우에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올 시즌에 이제 개막하기 전에 커뮤니티 실드 붙었을 때 그때 맨시티 상대로도 골을 넣었었고, 그리고 요번 이제 챔스 조별리그 때도 골 맛을 보면서 그래도 강팀들 상대로는 챔스에서는 뭐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? 물론 리그에서 옵사도 자주 걸리고 그 결정력, 리그에서의 결정력 진짜 개 암덩어리죠. 그래서 못 믿을 상황은 맞지만 그래도 챔스라든지 아니면 강팀을 상대로는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. 저는 그래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누네스? 뭐 최근에 진짜 개폼인 건 맞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하나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. 가능성은. 자, 살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리고 올 시즌 9월 7일부터 11월 1일 사이에 챔스 조별리그가 진행됐었거든요. 자, 요때 리버풀의 리그 성적을 기억하십니까? 요때 리버풀의 리그 성적. 요 시기와 맞물렸을 때 7전 2승 2무 3패였어요. 좋지 않았습니다. 리그 성적은. 리그 성적 안 좋았어요. 득실이요 8득점 9실점. 득실도 오히려
마이너스였죠. 자, 근데 챔스 조별리그에서는 6전 5승 1패 17득점 6실점. 어떻습니까? 자, 리버풀이 이렇게까지 지금 리그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건 맞지만 챔스에서만큼은 조금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그것도 오늘 안필드에서. 아닙니까? 아니면은 뭐 그냥 저랑 생각이 다른 거라고 생각할게요. 자, 그래서 야, 이게 조별리그 진행했을 때 리그는 이렇게까지 곱하고 있었지만 챔스에서만큼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자, 레알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타 팀들에 비해서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빡빡하죠. 리그도 있고요. 그다음 1월 달에 슈퍼컵도 치렀었고, 슈퍼컵 치렀었고, 그다음에 저희 뭐냐 코파델레이, 그다음에 클럽 월드컵, 그다음에 챔스까지. 그래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클럽 월드컵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 일정이 너무 빡셉니다.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 마요르카한테 진 것도 있었고 비아레알한테 진 것도 있었고 뭐 나름의 이제 좀 뭐 어느 정도의 기복을 좀 보였다 보니까 일정도 빡세고 그다음에 오늘 원정길이기도 하고 뭐 좀 다양하게 레알이 조금 불안 요소들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에 치렀었잖아. 일정 자체가 주중 일정들 그렇게 계속 치러 왔었잖아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봤을 때 레알도 원정이기도 하고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저 뭐냐 그 뭡니까 크로스하고 추아메니하고 크로스하고 추아메니 결장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중원이 일단은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요, 그죠? 그래서 레알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 중원 공백에 의해서 조금의 불안 요소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지금 레알 마드리드 예상 명단 봅시다. 일단은 발베르 냄새. 그다음에 비닐봉다리. 그다음에 뭐 흉악범. 그리고 모드리치 행님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까망빈가 그다음에 세바 요소수 그다음에 저 뭐고 밀리탕 그다음에 또 누구 있노 밀리탕하고 리디거 낙타 그죠 그리고 저기 뭐냐 알라바 맨디도 빠지죠 그죠 알라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다 월드컵 참가하는데 얘만 못하죠, 그죠? 그래서 전력에서 이 중원에서의 뭔가 이 얘네 둘 카마빈가 같은 경우에도 비싼 값에 데려오긴 했지만서도 확실히 뭐 추아멘이나 크로스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약하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조금 뭐 중원에서 양 팀 다 중원에서 공백도 있는 부분이고 좀 아쉽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야 이거 안필드에 뭐 이제 양팀 감독의 그런 상대성이라든지 팀의 이제 양팀 전적을 봤을 때는 야 이거 레알이 질 것 같진 않은데 맞죠? 그리고 야 이거 리버풀이 홈인데 둘 다 중원에서의 공백은 있고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렵습니다. 그죠? 자, 근데요. 작년 결승전 보신 분 계신가요? 작년 결승전.
솔직하게 누가 더 잘했습니까? 뭐 결과론적으로는 레알이 이겼잖아요. 근데 경기 내용은 진짜 리버풀 거였거든요. 점유율이라든지 뭐 슈팅 개수는 뭐 거의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고요. 유효 슈팅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때 쿠르투아가 진짜 완전히 뭐 선방쇼 장난 아니었죠. 쿠르투아가 거의 평점 진짜 10점 가까이 받으면서 10점 조금 안 되게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야, 리버풀이 그 경기에서 정말 잘했던 거는 옵사이드 트랩을 굉장히 잘 맞췄어요. 그래서 레알 같은 경우에 역습 상황에서 옵사이드도 많이 걸렸었고 뭐 결국에는 이제 비니시우스가 한 골 넣으면서 한 골 차로 이긴 건 맞겠지만 야, 작년 결승을 생각한다면 야, 이거 레알 프렌도 쉽게 가져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물론 리버풀이 그때 당시 폼은 아니지만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첫 번째는 오늘 경기도 홈에서 리버풀이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슈팅 개수는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근데 레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밀릴 때 점유율을 좀 내어줄 때 이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빡빡하거든요. 예전에 기억 안 납니까? 2시즌 전에 챔스였나요? 그때 레알하고 인테르 경기 때 인테르가 점유율 70 넘게 잡아갔거든요. 슈팅을 진짜 미친 듯이 때렸어요. 근데 레알이 안 뚫렸습니다. 혹시 그 경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란가 모르겠지만서도 아무튼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지난 챔스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와 진짜 레알은 정말 쉽지 않구나. 절대 안 뚫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.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뭐 반다이크도 복귀했고요. 그다음에 레알가 기본적인 점유율이라든지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점유율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리버풀이 가져간다면 레알도 막상 역습 상황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아요. 음.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뭐가 좋아 보이냐면 저는 이 경기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. 서로 그냥 상당히 좀 팽팽한 신경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경기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. 물론 역배긴 하지만. 그래서 첫 번째는 언더고. 그리고 저는 이 경기 만약에 자 보세요. 리버풀이 지난 결승전 때도 그랬지만 쿠르투아의 그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리버풀이 이겼을 겁니다. 만약 쿠르투아가 오늘 폼이 개폼이라면 리버풀이 오늘 결정력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둔다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 경기가 오버가 난다면 나는 리버풀에 의해서 오버가 날 것 같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혹시라도 1대1 상황이 갔다? 근데 거기서 오버를 내는 거는 난 리버풀일 거라 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저득점 쪽이 좋아 보입니다. 언더요. 언더가 좋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 좀 보험식으로 리버풀 승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.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뭐 2대1로 이겨가지고 프렌에다가 오버를 해줄 가능성은 있겠죠. 당연히 있죠. 왜 없겠습니까? 근데 제 분석상으로는 리버풀 승과 언더 역배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. 아시겠죠? 가능성은 그게 좀 더 높아 보여요. 그렇죠. 누가